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대저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마치 한양의 지배자처럼 당당히 서 있었으니 이는 바로 삼정승을 배출한 명문가 이대감 댁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문 위에 걸린 현판은 그 집안의 위세를 한눈에 보여주었지요. 이대감 댁은 겉으로 고기에 흠잡을 데 없는 명문가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이대감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그 권세는 대단했지요. 하지만 어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한 이대감 댁이었지만 집안 깊숙한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마치 독사처럼 이대감 댁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지요. 바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치명적인 과거. 그것은 이대감 댁의 영광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무예를 연마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대감 댁의 마당에서는 한 젊은 도령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우, 이대감의 외아들이자 집안의 기둥이 될 인물이었지요. 그는 25의 나이에 이미 뛰어난 검술 실력으로 무과에 급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검법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으나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하시옵소서, 도련님. 이미 해가 저물었사옵니다. 몸종의 말에도 현우는 대답 없이 칼을 더욱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현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대감 댁의 비밀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의 조부가 과거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다른 가문의 죄를 뒤집어 씌워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이대감 댁은 그 죄책감과 비밀에 짓눌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늘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문의 권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요. 그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졌고 동시에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편 남촌에는 또 다른 명문가가 있었으니 바로 최판서 댁이었습니다. 최판서는 조정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그의 외동딸 소아는 한양 제1의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아버님, 정말 그 혼담을 받으셨나이까? 소아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아는 18의 나이에 이미 여러 혼담이 오갔지만 이대감 댁의 혼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이대감 댁에서 정식으로 혼담을 청해왔다. 이는 우리 가문으로서도 큰 영광이니라. 최판서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대감 댁과 혼인을 맺는다면 그의 가문도 더욱 번성할 것이었으니까요. 소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성품으로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늘 자상했죠. 그런 그녀였기에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따르겠나이다. 소아의 대답에 최판서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대감 댁과 최판서 댁 사이에는 정식으로 혼담이 오갔습니다. 이대감 댁의 마당은 혼례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들떠 있었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지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표정이 좋지 않느냐? 오늘은 내 혼례가 있는 날이니라. 이대감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혼인을 받아들인 것은
오직 우리 가문을 위함이옵니다. 최판서 댁과의 혼인은 우리 가문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니까요. 이대감은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언제나 가문의 영광만을 생각했지요. 자랑이나 정이라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혼인은 단순히 가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 정이 있어야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니라. 현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문의 이익만이 존재했으니까요. 마침내 혼례일이 밝았습니다. 이대감 댁의 마당은 화려한 혼례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가마가 대문 앞에 서 있었고 하인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현우는 혼례복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위엄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검을 차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하인이 물었습니다. 그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대감 댁의 새 호위무사로 들어온 무진이라 하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진, 그는 얼마 전 이대감 댁의 호위무사로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검술은 뛰어났고 충성심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이대감은 그를 크게 신임하여 현우의 호위를 맡겼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마당 한쪽에 서서 혼례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알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지요. 이윽고 최판서 댁에서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가마에서 내린 소아는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족두리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소아는 천천히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 모습은 마치 봄날의 꽃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마음이 동요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혼례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었지요. 그러나 현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것은 소아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무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소아는 이대감 댁의 새며느리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집안의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새 가정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마님, 이곳이 앞으로 마님의 방이 되겠습니다. 몸종이 소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요. 도련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소아가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몸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직 서재에 계신다 하옵니다. 곧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몸종의 말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혼자 방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새 가정에서의 첫날을 외롭게 보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아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대감의 부인인 대부인은 소아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서 오너라, 며느리. 어젯밤 잘 쉬었느냐? 대부인의 물음에 소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 쉬었사옵니다. 소아는 남편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또한 첫날부터 불평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대부인은 소아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어릴 적부터 가문의 일에 너무 열중하여 마음이 조금 차갑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를 아끼게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렴. 소아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위안을 얻고 더욱 열심히 새 가정에 적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혼례 후에도 소아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고서들을 뒤적이거나 집 뒤뜰에서 칼을 휘두르며 늦은 시간까지 수련에 몰두했지요. 소아는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현우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차를 우려 서재로 가져갔고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현우는 더욱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도련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소아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소. 나가시오. 소아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도련님. 죄송하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 슬픔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했지요. 이렇게 소아의 나날은 외롭고 쓸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이대감 댁의 마님으로서 집안일을 돌보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지요. 그런 소아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현우의 명령에 따라 소아를 그림자처럼 호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너무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기에 소아는 그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지요. 무진은 소아가 겪는 외로움과 슬픔을 지켜보며 무언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때로는 그녀가 힘겨워하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도 모르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하루는 소아가 정원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숨죽여 울고 있었지요. 그때 무진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신지요? 무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소아는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무진 상궁. 괜찮소. 그저 눈에 무언가 들어간 것뿐이오. 소아는 거짓말을 했지만 무진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 무진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마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사옵니다. 소아는 무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지요. 고맙소, 무진 상궁. 그대의 마음만으로도 위안이 되오. 그 후로 소아는 무진에게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며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조용히 나타나 도움을 주었지요. 소아는 이대감 댁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아는 우연히 이대감 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지요. 그 문서에는 현우의 조부가 과거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다른 가문의 죄를 뒤집어 씌워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대감 댁의 비밀이었구나. 소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이대감 댁이 왜 그토록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지, 왜 현우가 그토록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이대감 댁은 그 죄책감과 비밀에 짓눌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는 현우의 차가운 마음이 이 때문임을 짐작하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한 것은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소아가 문서를 읽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지요. 현우는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된 소아에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세도가들의 압박까지 겹쳐 극도로 예민해진 현우는 소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아, 그대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하오. 어느 날 밤, 현우는 소아의 방을 찾아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요.
도련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가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았소. 그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현우의 말에 소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결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대는 이 집을 떠날 것이요. 소박을 놓겠소. 현우의 선언에 소아는 절망했습니다. 소박을 당한다는 것은 아내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했고 그녀의 명예도 함께 실추될 것이었지요. 도련님. 소아의 간절한 호소에도 현우는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아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 밤새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 소아는 한 푼의 돈도 몸종 한 명도 없이 이대감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소아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무진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님, 저와 함께 가시옵소서. 무진의 말에 소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진 상궁, 그대는 이대감 댁의 호위무사이오. 어찌 나와 함께 간다는 말을 하시오? 무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감 댁을 섬기지 않겠사옵니다. 마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의무요입니다. 소아는 무진의 결단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나를 따라온다면 이대감 댁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오. 그들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오. 무진은 소아의 걱정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는 이미 결심하였사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을 지키겠사옵니다. 무진의 단호한 태도에 소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이대감 댁을 떠나기로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진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무진, 내가 감히 나의 명령을 어기고 소아를 데리고 가려 하느냐?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이 무진은 더 이상 도련님을 섬기지 않겠사옵니다. 마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의무요입니다. 현우는 무진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경비병들, 저 둘을 잡아라. 현우의 명령에 경비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소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의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경비병들을 물리쳤지요. 마님, 제 등에 업히십시오. 무진은 소아에게 외쳤습니다. 소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무진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무진은 소아를 업고 담장을 넘어 이대감 댁을 빠져나갔지요. 저들을 쫓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현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무진은 이미 소아를 업고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복잡한 거리를 빠져나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지요. 소아는 무진의 등에 엎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록 앞날이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무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무진 상궁,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위해 이토록 위험을 감수하시오? 소아가 물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에게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사옵니다. 언젠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무진의 신비로운 대답에 소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진을 신뢰하고 그의 등에 의지한 채 달아났지요. 이대감 댁에서는 현우의 명령으로 여러 명의 추격자들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무진은 밤낮 없이 소아를 업고 산길을 달아났습니다. 그는 지친 소아를 다독이고 그녀를 업고 험한 산을 넘으며 그녀를 지켜냈지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마님.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것이옵니다. 무진의 말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등에 엎여 있는 동안 그의 따뜻한 등과 강인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대감 댁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지요. 그들은 며칠 동안 산길을 달려 마침내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대감 댁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무지는 그곳에서 소화를 위해 작은 집을 구했지요.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겠사옵니다. 이대감 댁에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무진의 말에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진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마을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밤, 무진은 소화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습니다. 마님, 이제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무진의 진지한 표정에 소화는 긴장했습니다. 무진 상궁, 그대는 누구시옵니까? 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대감 댁의 조부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옵니다. 소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대감 댁의 비밀 문서에서 본 그 가문의 이야기를 기억했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복수를 위해 이대감 댁에 들어온 것이오? 소화의 물음에 무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대감 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잠입했던 것이옵니다. 무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가문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대감 댁과 다른 세도가의 음모였사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옵니다. 소화는 무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대감 댁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를 도와준 것이오? 나도 이대감 댁의 희생양이라 생각하여? 소화의 물음에 무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사옵니다. 하지만 마님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도 변했사옵니다. 이제는 오직 마님을 지키기 위해 마님의 행복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고자 하옵니다. 무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무진 상궁, 아니, 무진 도령. 그대의 진심에 감사하오. 나 또한 그대를 믿고 따르겠소. 소화의 말에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지요. 이후 무진은 소화에게 자신이 찾은 비밀 문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제가 이대감 댁에서 찾은 비밀 문서가 있사옵니다. 그 문서는 제 가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었다는 증거이옵니다. 무진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소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대감 댁의 조부와 다른 세도가가 공모하여 무진의 가문에 영모의 누명을 씌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문서에 따르면 이대감 댁의 조부는 다른 세도가의 음모에 노란한 것이었사옵니다. 그들은 이대감 댁을 이용하여 제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재산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옵니다. 소화는 문서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대감 댁의 비밀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현우 도련님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오? 소화의 물음에 무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도련님은 조상 대대로 이어진 원한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음모에 노란한 것이었사옵니다. 도련님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사실 그 명예는 이미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사옵니다. 소화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현우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무진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지요. 무진 도령, 나는 그대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을 느끼오. 소화의 고백에 무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화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그러하신지요? 저는 미천한 신분이옵니다. 마님과 저는. 소화는 무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대감 댁의 며느리가 아니오. 나는 그저 소아일 뿐이오. 그리고 그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지켜준 사람이오.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무진 도령. 소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무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소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저 또한 마님을, 아니, 소아 낭자를 사랑하옵니다. 처음 뵙던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러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피어난 사랑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지켜주는 끈끈한 정이었지요. 무진 또한 소아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맞이한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지요. 소아 낭자,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찾은 비밀 문서를 증거로 삼아 낭자와 함께 이대감 댁을 몰락시키고 진정한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무진의 결연한 목소리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소. 무진 도령.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비밀 문서를 가지고 조정의 진실을 알리기로 했고, 동시에 자신들을 도울 세력을 모으기로 했지요. 무진은 자신의 가문과 연을 맺었던 옛 충신들을 찾아다녔고, 소아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그들의 계획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지요. 마침내 무진은 비밀 문서를 통해 자신의 가문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막대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바탕으로 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상으로 성장했지요. 무진 도령, 이제 우리는 성공했소. 그대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소. 소아의 말에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아 낭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사옵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대신 낭자와 함께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무진의 말에 소아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지요. 한편 이대감 댁은 무진이 공개한 비밀 문서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가문의 명예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요. 이것이 진실이었던가. 현우는 비밀 문서를 읽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느꼈지요. 이대감 댁은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명문가는 간대었고 그들의 집과 재산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지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 현우는 빈집에 홀로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가문의 명예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진은 현우의 가문이 소유했던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 소아와 함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지요. 이제 이 집은 우리의 것이오, 소아 낭자.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옵니다. 무진의 말에 소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외롭게 지냈던 이 집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현우는 무진이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무진이 자신의 호위무사였음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지요. 무진, 내가 내 호위무사였구나. 그리고 소아, 너희들이. 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지요. 무진은 한양의 부유한 거상이 된 후
소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그녀에게 최고의 삶을 약속했지요. 소아 낭자,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소?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무진의 청혼에 소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진 도령. 당신의 아내가 되겠소.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무진과 소아의 혼례는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출발을 했지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소, 소아. 무진의 말에 소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무진 도령. 우리는 이제 진정한 부부이자 서로의 삶의 동반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소아와 무진은 과거의 신분과 아픔을 모두 내려놓고 그들만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무진은 더 이상 그녀의 호위무사가 아닌 그녀의 평생 반려가 되어 그녀를 보살폈지요. 그들은 함께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고아원을 세우고 소아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살폈지요. 무진 도령, 이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의 자녀들처럼 되겠지요? 소아의 말에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소아 낭자.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름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얼마 후 자신들의 아이도 얻게 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지요. 한편 현우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소아의 존재를 외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지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현우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영광은 물론 미래의 희망도 잃은 상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거리에서 우연히 무진과 소아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와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행복한 것 같구나. 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었지요. 무진과 소아는 현우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지요. 현우 도련님, 소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소아, 무진, 너희들은 행복해 보이는구나. 현우의 말에 무진과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무진의 제안에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를 돕고자 했지요. 아니,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너희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지요. 도련님, 소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불렀지만 현우는 이미 몸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현우는 그 후로도 거리를 떠돌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살고자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길가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지요. 현우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그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감사 인사에 현우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느꼈지요. 그 후로 현우는 자신처럼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조금씩 변화해 갔지요. 시간이 흘러 무진과 소아는 백년해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부부로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지요. 무진 도령,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소. 노년이 된 소아가 말했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지요. 그렇사옵니다. 소아 낭자.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여전히 첫날처럼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깊고 강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과 재산을 뛰어넘은 진실된 사랑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나약한 마님이었던 소아는 자신을 지켜줄 진정한 인연을 만나 강인한 여인으로 변모하였고, 무명의 호위무사였던 무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내 마침내 자신의 가문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었지요. 현우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남은 생을 바쳤지요. 그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진 것을 모두 잃어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무지는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잃었지만 소아라는 진정한 사랑을 얻었고, 소아는 이대감 댁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잃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요. 심지어 현우조차도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무진이 소아를 얻고 이대감 댁을 탈출했던 그날처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역경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무진과 소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